민우는 오늘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집 안 곳곳에 쌓인 청구서들을 바라봤다. 결혼한 지 10년 그리고 2살이 된 아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민우에게 기쁨과 책임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하지만 요즘 민우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경제적 부담이었다. 회사에서의 급여는 점점 줄어들었고 물가는 하늘 높이 치솟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내 수연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었다. 피부과 시술을 받겠다는 약속이 있는 날이면 집을 나서며 밝게 웃는 그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민우의 속은 타들어갔다. 처음엔 민우도 이해하려고 했다. 수연도 결혼 생활 속에서 자기만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았다. 결혼 초기에는 수연이 이런 사치를 즐기는 모습이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왔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민우의 수입이 예전 같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져 가게는 항상 적자였다. 그런 현실에서 수연은 여전히 피부과 시술에 수십만 원을 쏟아붓고 종종 미용실에 가고 해외여행을 계획하며 자신만의 취미 생활에 몰두하고 있었다. 민우는 답답했다. 한쪽에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아등바등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낭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고집하는 모습이 얄미울 정도였다. 그녀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까? 아니,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 민우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꾸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며칠 전 민우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다. 수연아, 요즘 경제적으로 좀 힘들잖아. 피부과는 조금 쉬었다가 다니면 안 될까? 그러나 수연의 대답은 민우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다. 내가 꼭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왜 문제야? 나한테 이 정도는 필요해. 수연의 대답은 뜻밖에도 담담했고 오히려 당당하게 들렸다. 그녀는 피부과에서의 시술뿐만 아니라 쇼핑, 여행 같은 것들이 자신을 지탱하는 작은 즐거움이라며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건 결혼이나 가정에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연에게 있어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했다. 그것이 민우와 맞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다. 언젠가 아내가 덧붙였던 말이 민우의 마음에 더욱 깊은 상처를 남겼다. 아이는 행복하게 키우면 되는 거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면 뭐가 달라져. 나 공부 못해도 잘 살잖아. 그 말에서 민우는 자신과 전혀 다른 수연의 가치관을 느꼈다. 민우는 아이를 위해 학습 환경을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수연에게는 이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일처럼 보였다. 부모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둘 사이에서 달랐다는 걸 깨닫는 순간 민우는 어딘가 외롭다고 느꼈다. 민우는 괜히 아내가 다니는 동네 아줌마들 이야기를 떠올렸다. 수연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피부과 시술에 대한 대화나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늘 즐거워 보이며 나누었다. 다들 이 정도는 해, 민우야. 요즘 여자들은 다 자기 관리에 투자해. 이건 사치가 아니야. 수연의 이런 말에 민우는 대꾸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현실을 속 시원히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민우는 가끔 물었다. 무엇이 아내를 이렇게 집착하게 만들었는지, 이런 외적인 관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하지만 그런 질문조차 그녀와의 갈등을 더 키울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민우에게 스트레스일 뿐 아니라 이제는 이 관계 자체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라는 감정마저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다. 민우는 아내를 원망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런 상황을 만든 자신을 자책해야 하는지 애매한 기로에 서 있었다. 결혼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관념은 깨진 지 오래였다. 지금 민우가 느끼는 결혼은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라는 생각에 가까웠다. 답답함은 쌓였고 현실의 벽은 점점 더 높아지기만 했다. 민우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시 자신과 삶의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 걸까? 사랑은 끝난 건가? 아니면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걸까? 현실의 벽 앞에서 민우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민우는 소파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다. 10년 전에 처음 수연을 만났을 때 그는 그녀의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에 반했다.
웃음이 많고 자기 관리를 잘하며 늘 당당했던 그녀는 민우가 그동안 만나왔던 그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낭만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그녀와의 시간들은 민우의 삶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듯 했다. 결혼한 후에도 처음 몇 년간은 수연의 그런 밝은 모습에 감탄하곤 했다. 특히 민우가 회사 일로 바쁘고 지치더라도 수연의 능숙한 자기관리와 자신감은 민우에게 내 아내는 정말 대단한 여자야라는 자부심을 심어주었었다. 5년 전쯤까지만 해도 민우의 상황은 지금과는 달랐다. 당시 그는 회사에서 고속 승진 코스를 밟으며 꽤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그 덕분에 집안 경제는 여유가 있었고 수연이 피부과 시술을 받으러 다닐 때도 좋은 화장품을 사는데 돈을 쓰더라도 민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게 그녀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수연도 그런 시절에는 민우를 우리 집의 기둥이라며 자랑스러워했고 그런 그녀를 보며 민우는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될 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 5년 전 회사의 구조 조정과 함께 민우는 예상치 못한 월급 삭감과 여러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 이상 빠른 승진은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가게의 수입도 크게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민우 스스로 아주 긍정적으로 대처하려 노력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현실은 점점 더 민우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민우는 수연에게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피부과에 다니고 쇼핑하며 삶을 즐겼다. 민우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것도 잠시일 뿐이라며 그녀를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민우의 스트레스는 한계에 이르렀다. 경제적 상황이 힘든 지금 민우는 예전처럼 수연의 소비를 마냥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그때의 기억은 어렴풋하고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수연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돈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보다는 자신의 행복과 일상을 중요시했다. 민우는 생각했다. 그때 내가 뭔가를 바로잡았어야 했을까? 아니면 지금도 그녀는 내가 능력 있는 남편이길 원하고 있을까? 수연의 태도는 여전히 5년 전과 같았다. 그녀는 민우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보고도 못 본 척하는 듯 했다. 민우가 더 힘을 내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수연은 아줌마 친구들과 피부과 시술과 쇼핑, 맛집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다. 민우는 점점 거리감을 느꼈다. 예전엔 당당하고 매력적이던 그녀의 모습이 이제는 낯설기도 하고 얄밉게까지 느껴졌다. 수연의 변명은 늘 비슷했다. 내가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누가 봐도 나이 들어도 예쁘고 아름답게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녀의 이런 태도는 민우의 현실적인 고민과 부딪혔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위해 저축을 해야 하는 민우와 여전히 자신만의 세계를 고집하며 소비를 멈추지 않는 수연 사이에는 점점 이해의 간극이 생겼다. 민우는 문득 이렇게 생각하곤 했다. 그땐 그럴 수 있었다고 치자. 우리가 여유로웠던 때는 그녀가 어떻게 소비하든 큰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걸 모르고 변하지 않는다면 대체 나는 이 관계에서 어떤 역할인 거지? 그 시절의 기억은 민우에게 자책을 남기기도 했다. 그때 나는 모른 척 했었으니까. 그때는 수입이 줄어들었어도 웃으면서 대처하려 했으니까. 이제 와서 왜 내가 이 상황에서 손해보는 것 같을까? 민우는 현재의 불만이 어쩌면 그 방치된 과거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피할 수 없었다. 수연은 여전히 과거의 여유롭던 시절에 머물러 있었고 민우는 그 과거에서 벗어나야 하는 현재에 있었다. 둘의 입장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민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채 과거의 그늘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다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연의 태도는 가끔 민우를 화나게 했다. 그러나 그녀가 완전히 잘못했다고만은 생각할 수 없었다. 수연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행동과 소비는 그녀가 속해 있는 환경, 특히 그녀가 자주 어울리는 동네 아줌마 무리와 깊은 연관이 있어 보였다. 민우는 종종 수연의 화려한 일정을 들으면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아이와의 시간을 줄여가며
피부과를 예약하고 아줌마들과 점심 약속을 정했으며 때때로 쇼핑과 모임에 늦게까지 붙잡혔다. 그녀의 대화 주제는 늘 비슷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필러가 정말 괜찮더라. 모델링 팩은 이 집이 최고야. 우리 모임도 한번 써봤는데 다들 좋대. 이 옷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인기 많은 브랜드에서 나온 거야. 민호는 종종 수연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정말로 피부과와 명품 가방,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수선을 떠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럴 때면 수연의 반박은 귀에 선명하게 꽂혔다. 다들 이 정도는 해. 어느 집이나 남편들이 돈 관리 깐깐하게 하면 여자들이 알아서 돈 모아 피부가 다니잖아. 나도 내가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걸 왜 몰라줘? 수연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말했다. 그녀는 피부과 시술이나 외적인 관리를 하는 것을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녀에게 소비는 자기만족이자 자아실현처럼 보였다. 동네 친한 아줌마들이 옆에서 수연 씨 진짜 피부 좋다. 관리 받으니까 확실히 다르네. 라고 칭찬하는 순간이면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민호는 이런 상황이 정말 정상인지 의문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우연히 들은 이야기도 마음을 무겁게 했다. 수연의 동네 친구들처럼 남편에게 자금을 꼼꼼히 관리받는 아내들은 가사 도우미를 하거나 부업으로 번 돈을 쓰면서까지 자신을 꾸미기 위해 시간과 돈을 쏟는다고 했다. 한 친구는 남편 몰래 비상금을 모았다며 자랑하듯 말했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수연도 동의했는지 혼자 벌어서 예뻐지는 거야. 이건 투자인데 누가 뭐라 해. 라며 웃었다고 한다. 민호는 이런 이야기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지 않았다. 가끔 이게 결혼이 줘야 하는 가정의 모습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민호는 수연이 단지 동네 아줌마들과 어울리는 환경 때문일 수도 있다고 여겼다. 그들이 모두 다투듯이 미모를 유지하려 애쓰고 자주 시술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며 열띤 무언의 경쟁을 벌이는 모습은 민호 스스로 납득하기 어려운 세계였다. 민호가 기억하는 가족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함께 추구하며 삶을 나누는 공동체였다. 하지만 수연의 세계에서는 미모와 외모 관리 그리고 자신감을 위해 돈을 쏟아붓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이 간극은 민호와 수연의 생각을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는 동네 아저씨들로부터 은밀히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 자신의 상황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요즘 여자들은 다 그래. 좋은 피부 유지하려면 돈 쓰는 건 기본이지. 우리 와이프는 파출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피부가 다니더라고. 나도 뭐라 못해. 그들은 거의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말하거나 때로는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곤 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이걸 수긍할 수 없었다. 그는 가정을 돌보고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며 책임을 공유하는 아내를 기대했다. 그저 돈만 벌어다 주는 사람이 되는 삶은 민호가 바라던 결혼의 이상과 거리가 멀었다. 수연은 다 똑같다니까라는 말로 자신을 변호했지만 민호에게는 그것이 그다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다. 그는 모두가 그런다고 해서 그게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내 주변 상황이 이렇다.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는 민호에게는 그냥 현실을 도피하는 핑계일 뿐이었다. 결국 민호와 수연의 가치관 차이는 주변 사람들과 환경 때문에 더욱 확대된 듯 보였다. 서로의 생각이 좁혀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민호는 자신이 수연의 이런 환경을 바꿀 수도 없고 거기서 그녀를 끌어내지도 못한다는 무력감을 느꼈다. 수연은 여전히 자신이 속한 사회적 그룹과 그들의 미묘한 경쟁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호는 점점 더 소외를 느꼈고 그런 갈등과 무력감은 그의 가슴속에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삶일까? 아니면 어디선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주변의 영향이 만든 수연의 행동을 보며 민호는 스스로에게 또 한 번 묻고 또 묻는 상황에 놓였다. 무거운 하루를 끝내고 집에 돌아온 민호는 예전 같으면 애써 밝게 인사하곤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무미건조한 왔어라는 말만 겨우 내뱉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제는 그것마저도 생략될 정도로 둘 다 서로에게 지쳐 있는 모습이었다. 민우는 아내 수연과의 대화가 거의 모든 상황에서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일어났던 두 사건은 민우의 마음에 또 한 번 날이 선 상처를 내며 관계를 악화시켰다. 하나는 수연의 해외여행이었다. 수연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겠다며 친구들과 10일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그는 그 여행이 가져다 줄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하려 했지만 떠나기 전부터 수연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다. 나도 요즘 너무 피곤해. 나만 좀 쉬고 오면 안 돼? 수연이 떠나기 전 했던 말은 민우를 기막히게 만들었다. 그는 얼핏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으나 말을 곱씹을수록 속이 끓어올랐다. 피곤하다고? 아이와 가사, 경제적 문제까지 혼자 감당하느라 허덕이는 자신에 비해 수연이 말하는 피곤이란 어떤 의미였을까? 수연이 떠난 후 민우는 혼자서 아이를 돌보고 가사를 전담했다. 퇴근 후 집안일을 처리하는 동안 밀려오는 피로 때문에 그는 점점 자신이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진짜 고통스러웠던 것은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었다. 가사를 돌보며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는 그리 힘겹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들은 즐겁고도 소중했다. 문제는 그 일을 혼자서 해야만 했다는 것, 그리고 아내가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내려놓고 여행을 떠난 사실 때문이었다. 그녀는 돌아온 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평소 생활로 돌아왔다. 그 사건을 겨우 넘어가려던 민우에게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추석이었다. 수연은 몇 년 동안 자신의 가족들 혹은 친구들과의 시간에 집중해왔던 터라 이번 추석에는 가족이 함께 어딘가로 여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 민우는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연의 준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 함께 시간을 보낼 만한 아이디어조차 내지 않는 그녀를 보며 민우는 그저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이번엔 수연이 먼저 불만을 토로했다. 내가 혼자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고 이번엔 추석 가족 여행도 안 간다고 짜증내는 거야. 그럼 그땐 내가 쉬면 안 됐다는 거야. 그게 뭐가 문제야? 민우는 말문이 막혔다. 수연의 논리 속에서 자신은 그저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피해자인 듯 대하며 민우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민우는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다. 목적 없는 분노를 던져봤자 둘 간의 싸움만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민우의 분노는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그녀에게 향해 갔다. 자신만을 위해 여행을 떠난 사람이 아이와 함께 추석 가족 여행을 가지 않아서 화를 낼 입장이었을까? 민우는 점점 더 수연이 가정을 하나의 공동체로 느끼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그녀에게 있어 가족이란 단지 형식적으로 보존해야 할 관계처럼 느껴졌다. 마치 서로가 각자의 삶을 살며 가끔씩 부딪히는 정도의 거리라고 느끼는 듯 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민우는 점점 혼란스러웠다. 그는 여전히 아이를 위해서라도 수연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으려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관계가 아이에게 건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수연과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듯 아닌 듯 떠도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민우는 혼란스럽고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문득 민우는 결혼 초반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수연은 지금처럼 이기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다정했고 배려심도 넘쳤으며 민우를 기꺼이 지지해주는 사람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의 수연은 너무 변했거나 혹은 민우가 그녀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 민우는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피로와 짜증을 넘어 이 관계가 과연 유지될 가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민우에게도 충격적인 물음이었다. 수연이 떠나간 해외여행, 아이를 낳은 후에도 자기만을 우선시하는 그녀의 행동,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점점 멀어져 가는 두 사람 사이의 간격. 민우는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한 채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들에 대해 곱씹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민우는 아이가 잠들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이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위로받는 듯 했다.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를 바라볼 때면 민호는 어깨를 짓누르는 온갖 걱정이 잠시 잊혀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두운 방 안, 차가운 침묵 속에서 그가 느끼는 외로움마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계속 물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아이를 위해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민호가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린 적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었다. 반발심에서 나온 생각일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너무 지쳐서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에 스쳐간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는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함께 미래를 꿈꿨던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는 끝나야 하는 순간에 도달한 게 아닌지 두려운 결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혼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연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가족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민호는 결혼이란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힘든 순간을 견디고 기쁨을 나누며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관계여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수연은 민호의 어려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아이와의 미래를 위한 계획도 민호 혼자 고민하게 내버려 두었다. 모든 것이 일방적인 관계처럼 보였고 민호는 자신이 홀로 이 결혼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 물론 민호는 수연도 나름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가 결혼 전처럼 자유롭게 피부과에 다니고 여행을 하고 쇼핑을 즐기고 싶어하는 것은 그녀만의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본능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호는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운 이상 어느 정도의 책임감과 현실 감각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수연의 행복을 위해 민호가 모든 걸 도맡아야 한다는 느낌은 점점 그를 더 고립시켰다. 민호는 가끔 혼자 나란히 놓인 결혼 반지를 바라보며 스스로 물었다. 나는 그녀를 아직 사랑하는가? 이 질문은 언제나 답을 내기 힘들었다. 사랑이란 단어는 그저 감정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현재의 감정으로만 본다면 그는 수연에 대한 실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녀의 단순한 낭비벽이나 자기중심적인 태도로만 인해 민호가 마음이 떠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졌던 우리라는 감각이 희미해졌기 때문이었다. 더 이상 함께라는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점점 피로와 고립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아이의 존재는 민호를 흔들리게 만들었다. 이혼이라는 선택이 아이에게 끼칠 영향을 생각할 때면 민호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고민에 빠지곤 했다.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렸다. 부모가 싸우는 것도 혹은 서로 점점 멀어지는 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해맑은 웃음을 짓고 있었다. 민호는 그 순수한 웃음을 무너뜨릴 자신이 없었다. 이혼 후의 삶이 아이와 수연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면 그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민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상태로 계속 아이를 키우는 게 과연 좋은 환경일까? 민호와 수연은 표면적으로 아이 앞에서 다투지 않았지만 미묘한 긴장감이 집안에 맴돌고 있었다. 민호는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 이 공기를 감지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아이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이 더 이상 소진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답을 내릴 수가 없었다. 결혼의 틀을 벗어나 홀로서기를 선택할 경우 민호는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돌보고 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연과의 갈등이 어떻게 풀릴지, 이혼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수연도 자신의 입장에서 민호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이 결혼 생활에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만약 그렇다면 이혼은 서로를 위한 해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문제와 아픔을 만들어낼 뿐일까? 민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 관계를 지킬 것인가 끝낼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자신이 아이와 수연 그리고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민호를 괴롭게 했다.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것이 정답일까? 아니면 이대로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답일까?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민호는 침대 옆 작은 스탠드 불빛만을 켜둔 채 고독하게 결정을 내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질문 속에서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사랑이란 무엇이었을까? 결혼이란 어떤 의미여야 했을까? 그리고 나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 민호는 어느 날 아내 수연의 개인 통장을 우연히 열람하게 된다. 차마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펼쳐지자 그는 머리가 하얘지는 충격을 받는다. 통장에는 집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대출 내역과 명세서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명목은 뷰티케어 비용, 취미투자, 소비성 쇼핑으로 채워져 있었고 상환이 지연되는 상황도 반복되어 있었다. 이 모든 사실을 숨겨왔던 수연의 태도를 떠올린 민우는 더 이상 신뢰라는 단어조차 떠올릴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이렇게 묻는다. 도대체 왜 이럴 필요가 있었어? 가족보다 내 자신이 그렇게도 중요했어? 수연은 처음엔 부인하려 했지만 민호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을 깨닫자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무너진다. 내가 잘못했어. 그냥 나도 너무 답답하고 내 삶은 무너져가는 것만 같았어. 나 혼자라도 괜찮아지고 싶어서 하지만 이젠 다 고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발. 수연은 간곡히 자신을 붙잡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현실적인 판단 뒤에 굳은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단호히 말했다. 너를 이해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너도 알잖아. 하지만 이제는 나만의 노력으로 이걸 붙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가는 건 의미가 없어. 결국 두 사람은 많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 법적 절차가 간소화되는 동안 민우는 아이의 양육권을 책임지기로 하고 가사를 마무리했다. 수연은 모든 것이 끝난 날 문 밖에서 멍하니 바라본 채 아이와 민우가 떠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 번도 느낀 적 없는 고독감과 후회를 물밀듯 경험한다. 이혼 후 민우는 아이와 단둘이 지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인 피로감 속에서 힘겨움이 컸지만 아버지로서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노력했고 함께 놀이터에 가며 웃음을 되찾기도 했다. 어느 날 민우는 아이와 함께 외식을 하기 위해 동네 한식당을 찾는다. 그곳은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가 나는 작은 가게였다. 메뉴를 고르고 음식을 기다리던 중 민우는 우연히 서빙을 하는 한 여성을 보고 눈길이 멈췄다. 익숙하면서도 달라 보이는 모습, 굽은 어깨와 수척해진 얼굴. 그는 시간이 걸려서야 그녀가 수연임을 알아차렸다. 수연 역시 민우와 아이를 발견한 순간 멍하니 서 있다가 당황스러운 감정을 애써 숨기려 고개를 돌렸다. 이전과는 달리 화려하고 빛나던 피부는 이제 거칠고 젊음의 생기와 자부심은 사라져 있었다. 수연은 서둘러 음식을 내려놓고 다른 직원에게 테이블 응대를 넘긴 뒤 재빨리 식당 안쪽으로 사라졌다. 수연은 등 뒤로 민우와 아이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주방 한쪽 구석에서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려고 했다. 머릿속엔 온갖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얼마나 참아줬을까? 사랑했으면서도 왜 그걸 보지 못했을까? 수연은 더 이상 민우와 아이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다시 기회를 청하고 싶다는 마음조차 가질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그때 민우 역시 섣불리 그녀에게 다가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며 음식을 먹였다. 민우의 마음은 복잡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결심을 했고 아이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는 수연의 후회에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한 채 아이와 함께 미소를 나누며 식당을 떠났다. 식당 한 구석에서 민우와 아이를 바라보던 수연은 흐려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다 끝내 눈물을 쏟고 말았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